생명나눔 한의원 안소미 한의사입니다. 오늘은 한방암 치료에 대해서 원인, 과정, 결과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한방암 치료라고 하면 생소해하고 막연한 개념으로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오늘은 좀 구체적으로 쉽게 안내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한방암 치료에서 보는 암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바로 면역입니다. 면역이 저하되거나 면역이 교란이 되어 있을 때 만성염증이 생기기가 쉽고요. 만성염증을 반복하다 보면 이것이 암으로 변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암의 원인은 면역의 약화 혹은 면역의 교란, 이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암이 나을 때도 암이 낫는 원인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그것도 면역입니다. 면역을 강화하거나 면역력이 회복이 되었을 때 암이 나을 수 있고 암이 낫는 원인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인이라고 하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그 치료가 될 수 있는 근거 혹은 치료가 될 수 있는 강력한 실마리를 찾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는 과정인데요. 한방암 치료에서 보는 치료의 과정이 있습니다. 한방암 치료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치료의 과정은 바로 해독입니다. 자, 해독이라는 것이 한방암 치료에서 그 암 치료의 핵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치료라고 하면 항암 치료, 수술 치료, 방사선 치료 이런 게 치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자, 수술 치료, 항암 치료, 방사선 치료라는 것은 그냥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암에 대해서 암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 방법 이런 것 중에 하나일 뿐 그 치료의 과정은 아닙니다. 네, 그러면 방법론 한방암 치료 역시도 뭐 한약을 먹는다, 한약 치료, 약침 치료, 뭐 기공 치료 혹은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하여튼 그 대체 요법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다 방법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대부분의 암 환자분들은 그 암에 대해서 한 가지 치료법만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너무 많은 방법론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그러면 이 방법론이 옳은 것이냐,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거냐, 이런 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잘 되고 있는지 잘 안 되고 있는지 그거를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검증할 수 있는 수단 중에 하나가 해독입니다. 그래서 몸이 해독이 잘 되었을 때 내가 몸이 가볍게 느껴지고 잠을 잘 자고 대변이 좋아지고 소변이 좋아지고 혹은 땀을 가볍게 흘리고 나서 몸이 가벼워지고 이런 것들이 해독의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폐암 진단을 받기 전에 혹은 간암 진단을 받기 전에 소변이 시원하게 나오질 않았어요. 혹은 소변에 색이 굉장히 진하고 안 좋고 냄새가 고약했어요. 그런데 내가 암을 극복하기 위해서 이러저러한 요법들을 했더니 소변이 굉장히 시원해지고 소변의 색이 좋아지고 냄새나는 뭔가가 없어지고, 또 예를 들어서 내가 유방암을 진단받기 전에 변비가 너무 심했는데 치료를 받다 보니까 혹은 내가 뭐 식이요법 같은 걸 하다 보니까 변이 시원해졌다, 변이 좋아졌다, 이렇다면 해독이 잘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법론을 떠나서 어떠한 방법론을 택하든 해독의 반응이 원활하다면 그것은 좋은 방법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도 됩니다. 세 번째, 결과인데요. 결과에 대해서 이제 많은 분들이 가장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죠. 이 동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서 암 환자분들이나 암 환자 가족분들도 계시겠죠. 항상 이 동영상을 보고 있는 이 와중에도 아마 결과에 대해서 내심 굉장히 조마조마해하고 불안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암 진단을 받게 되면 생사의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결과에만 관심이 계속 갑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져요. 그러니까 과정이 없는 결과는 있을 수가 없는데 과정을 건너뛰고 자꾸 결과에 관련된 질문들만 많이 하세요. 결과는 암의 축소, 정지, 관해라는 것은 CT나 MRI 검사를 했는데 암이 사라져서 보이지 않는 것을 관해라고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이 모두가 기대하는 바람직한 결과죠. 반대로 암이 악화되거나 전이되거나 또 재발하거나 이런 좋지 않은 결과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방 암 치료에서는 이렇게 원인, 과정, 결과 이 세 가지를 검토를 해가면서 암 치료를 이끌어 갑니다. 아까 해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약간 해드렸는데요. 다시 원인으로 돌아가서 면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면역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자면 많은 분들이 이제 매스컴을 통해서 면역의 중요성은 알고들 계세요. 그러니까 암이라는 게 면역력이 약화돼서 생겨났고 암이 나으려면 면역력이 강화되지 않고는 어렵다. 이것까지는 정말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면역력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강화를 시킬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고는 싶어 하는데 막상 면역력을 강화하려고 어떤 나의 생활에서 실천을 하려고 하다 보면 굉장히 막연해집니다. 쉽게 면역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 중에서 쉽게 손에 잡히는 게 딱 떠오르는 게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이나 매스컴을 통해서 접했던 것들 혹은 지인들이 소개하거나 추천한 것들 그런 식품 종류들을 많이 찾으세요. 뭐 건강기능식품이라든지 아니면 식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을 많이 찾으시죠. 그런데 솔직히 제가 한의사라서 이러는 건 아니고요. 저는 식이요법과 면역강화요법을 동일시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좀 분리를 했으면 하는 게 저의 솔직한 심정입니다. 즉 식이요법을 하면서 내가 이것으로 면역이 강화될 거야 라고 너무 많이 믿지는 않았으면 해요. 그러니까 식이요법과 면역강화요법을 동일시하는 것은 그렇게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두 가지 정도의 이유가 있는데 우리나라가 나라를 뺏긴 적이 있잖아요. 나라를 뺏겼을 때 이제 나라를 뺏긴 이후에 마음을 먹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뺏겼으니까 농사를 열심히 지어서 나라를 찾아야겠어 라고 마음을 먹는다든지 예를 들면 내가 어부예요. 내가 나라를 뺏겼으니까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서 나라를 찾아야겠어 라고 하면 이 말이 맞을까요? 당연히 이것은 나라를 찾는 정확한 방법이라고 하긴 어렵습니다. 내가 농사를 열심히 지으면 그거를 침탈한 자들이 뺏어가고 물고기를 열심히 잡아도 침탈한 자들이 뺏어가겠죠. 그래서 그 침탈한 자들이 군량미로 쓰고 군납품으로 쓰고 뭐 이러는 거예요. 생산을 열심히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어요. 나라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생산을 열심히 한다. 더 많이 생산적인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거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오히려 침탈자들에 의해서 이용이 되기 쉽죠. 그래서 면역을 강화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면역을 강화하려면 나라를 빼앗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나라를 빼앗겼을 때 적보다 우수한 신무기를 들여온다든지 그러니까 강력한 전력을 획득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외교력을 높여야 되겠죠. 그래서 전력을 획득하는 것이 오히려 나라를 찾는 데는 더 효율이 높습니다. 그런데 면역 강화 요법 중에서 전력을 획득하기에 가장 좋은 재료들이 한약인데 굉장히 이상한 말들을 해요. 한약 먹으면 간 수치가 높아지는 거 아니냐. 자, 죄 없는 풀뿌리 나무뿌리들이 도대체 무슨 죄? 풀뿌리 나무뿌리가 도대체 무슨 죄라고? 무슨 한약이 간 수치를 높인다라는 이런 유언비어에 속아가지고 자꾸
그 강력한 무기를 획득해야 될 시점에서 그 시기를 놓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방 암 치료가 필요한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이죠. 한약 중에서 사향이나 녹용, 산양산삼, 또 당귀, 목단피, 부자 이런 약재들을 보면 제각기 잘 응용을 했을 때, 물론 아무렇게나 먹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약재로 만들어진 처방을 받아서 복용을 할 때 강력한 면역 획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식이요법과 면역 강화를 동일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자, 식이요법이 매스컴과 인터넷에 나오는 그런 식이요법들이 사실은 좋은 식이요법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못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는 식이요법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엉뚱한 식이요법을 하느라고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효과를 보기도 어려운데 오히려 그 기본적인 것도 제대로 하지 못해서 오히려 면역력을 손상시켜서 오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식이요법에 대해서 그다지 많이 추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몸에 맞는 식이요법을 찾아서 열심히 공들여서 식이요법을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6개월이든 1년이든 열심히 식이요법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면역력을 손상시키는 치료가 한 번만 들어가더라도 와르르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새는 면역력을 손상시키는 항암 치료의 기술들이 너무 많이 발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항암제 자체가 면역력을 손상을 시키는데 식이요법으로 아무리 열심히 이거를 메꾸려고 해도 회복 불가한 단계까지 어느 시점에서는 손상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식이요법으로 메꾸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면역 강화라고 하는 것은, 자, 아까 앞선 전력, 그러니까 탄탄한 전력을 획득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게 쉽게 무너지지도 않아야 돼요. 그러니까 전력을 획득을 한 후에 이게 쉽게 무너지면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문가, 한의사 중에서 암치료에 경험이 많은 전문가들의 도움을 받아서 무너지지 않는 면역을 획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해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는데요. 아까 중간에 잠깐 해독에 대해서는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해독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머릿속에서 생각하는 게 방송에서 접한 게 고작이다 보니까 무슨 해독 주스, 해독 스프, 뭐 해독에 좋다는 음식 이 정도를 떠올리는 게 고작입니다. 그런데 해독 역시도 굉장히 생명 나눔 치료에서 말하는 해독은 굉장히 적극적인 해독의 개념입니다. 적극적인 해독이라는 것은 대변을 보더라도 독소를 많이 배출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대변을 원활하게 하는 것, 소변을 보더라도 적어도 간에 있는 독소들이 소변을 통해서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돕는 방법, 그리고 땀을 흘리더라도 효율적으로 땀을 흘려서 면역력을 상승시키면서 땀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될 수 있도록, 또 가래를 뱉어내는데 뭐 가래에서 독한 냄새가 나는 가래들이 한참 나오다가 어느 순간부터 가래가 나오지 않으면서 몸이 가벼워지는 것, 이런 것들이 적극적인 해독법입니다. 그러면 이런 적극적인 해독법 중에서 한 가지 핵심적인 게 종양 분해 반응이라는 걸 유도하는 방법입니다. 종양 분해 반응이라는 것은 암을 분해하는 반응입니다. 그래서 치료의 시작부터 끝까지 해독 반응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요. 해독 반응이 가장 활발해졌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냐면 종양 분해 반응이라는 것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종양 분해 반응이 눈에 보이지 않게 내가 느끼지 못하게 대변, 소변, 땀으로 독소가 배출되면 종양 분해 반응을 힘겹게 겪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변이나 소변, 땀과 같은 방법으로 독소를 내보내는 것만으로도 부족한 경우가 있어요. 독이 너무 많아서. 그런 경우에는 종양 분해 반응을 호되게 겪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염증을 치료하는 호된 반응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독감에 걸리면 머리가 굉장히 아프고 열도 나고 혹은 구토를 하기도 하고 울렁거리기도 하고 또 막 온몸이 삭신이 굉장히 쑤시고 아픈 근육통 같은 게 생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몸살 현상, 이렇게 몸살을 하는 것들이
암을 분해를 할 때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암 진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도 모두 암세포는 매일매일 수천 개씩 생겨나요. 그런데 면역세포들이 건강할 때는 면역세포들이 이렇게 수천 개씩 생겨나는 암세포들을 놓치지 않고 다 가서 죽여버리죠. 그러니까 암으로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면역세포들이 힘이 빠지면 암세포가 있든지 없든지 나몰라라 하게 되죠. 그래서 암세포가 있어도 그냥 지나쳐버려요. 모르고 지나쳐버리죠. 그런데 면역 강화를 하면서 해독을 유도하면 암세포들이 있는 곳을 면역세포들이 인지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면역세포들이 그곳에 집중적으로 모여듭니다. 그러면서 염증을 치료하듯이 암을 공격하고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면역세포들이 몰려들다 보니까 그 자리가 부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시점에서 사진을 찍어보면 마치 암이 커진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련의 과정을 겪고 나면 백혈구는 암세포를 잡아먹어서 스스로 고름이 됩니다. 그래서 고름이 돼서 어딘가로 모르게 배출이 되기도 하죠. 이럴 때 뭐 대변에서 이물질이 보일 수도 있고 소변에서 이상한 찌꺼기 같은 것들이 나오기도 하고 혹은 뭐 지독한 냄새가 나는 가래를 뱉어내기도 하고 이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해독이에요. 그래서 이제 내가 음식을 통해서 해독을 한다든지 뭐 해독에 좋은 식품들을 먹다 보면 해독의 반응을 구체적으로 몸에서 다 느끼지 못해요. 어떤 방송을 내보낼 때는 너무 분명한 것들은 못 내보내요. 왜냐면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반응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게 반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잘 모르겠는 그런 것들을 소재로 해서 방송이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저 방송을 보고 저거를 먹으면 모든 병이 나을 것 같다. 이런 착각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치료를 하려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은 해독을 하더라도 이렇듯 적극적이어야 됩니다. 그 해독의 반응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유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또 이런 적극적인 해독을 하려면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불안해요. 내가 지금 나빠지고 있어서 이러는 건지 좋아지고 있어서 그러는 건지. 그런데 또 암을 앓다 보면 자꾸 생각이 부정적인 쪽으로 쏠려요. 그래서 좋은 것도 좋은 걸로 판단하는 안목이 없어지고 내가 나빠지는 건가? 내 암이 커지는 건가? 자꾸 이런 쪽으로 생각들을 하세요. 바로 이럴 때가 또 한방암 치료가 필요한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때예요. 이런 때가. 도대체 이게 좋아지느라고 이런 반응이 있는 건지 나빠지느라고 이런 반응이 있는 건지 혹시 나빠지는 반응이라면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뭐 그에 맞는 검사들을 추천할 수 있는 거는 전문가가 아니면 어렵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결과 뜨거운 감자죠. 아까 이제 많은 분들이 항상 조급한 마음에 결과만 신경을 쓴다고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한방암 치료를 받는 분들이 한방은 검사 결과를 눈으로 확인할 수 없을 거라는 오해를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나 나을 수 있어요? 나 살 수 있어요? 그걸 맨날 물어봐요. 그래서 제가 질문 많은 분들 치고 좋아지는 분들 본 적이 없어요. 질문이 많다는 건 의심이 많다는 거고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이렇게 많이 억지로 노력하라고 얘기를 드리지 않아요. 그렇지만 내가 나을 수 있을까? 혹은 다른 사람한테 자꾸 나 나을 수 있어요? 나 좋아질 수 있어요? 이렇게 질문 자꾸 하는 버릇만큼은 필히 고치시라고 얘기를 드립니다. 이거는 뭐 한방암 치료랑 상관이 없어요. 어떤 치료를 하든 간에 자꾸 질문이 많다라는 건 뭔가 내 병을 키우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스스로. 그래서 절대 묻지 마세요. 치료를 할 때는 그냥 어떤 방법을 택했다면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내 몸에 맞는 것 같다라는 확신이 있다면 밀어붙이세요. 설사 결과가 다 좋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 가서 후회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캐릭터라면 자꾸 나의 내가 가는 길에 대해서 자꾸 의심하고 회의를 갖고 자꾸 물어보는 스타일이라면 어떤 결과, 어떤 것들을 하더라도 좋은 결과를 낳을 확률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기는 합니다. 이 대목에서는 제가 쓴소리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결과는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나쁠 수도 있는 것들을 최대한 좋게 하고자 여러 가지 방법론을 찾아보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여러 가지 방법론 중에서 어떤 방법이 좋느냐, 어떤 방법을 택해야 되냐, 이 내가 원하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한방암치료라는 방법론을 선택했을 때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19년 동안 임상을 했는데 나아진 분들, 좋은 결과를 얻은 분들 중에서 명현 반응이라는 걸 겪었던 분들이 한 80% 정도 됩니다. 이 명현 반응이라는 게 환자마다 제각기 다 달라요. 그런데 명현 반응을 아주 강렬하게 겪은 분들 중에서 검사 결과가 아주 클리어하게 좋은 분들이 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을 보니 한 가지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치료를 하다 보니 한 달에서 두 달쯤 혹은 두 달이 지난 후에도 그런 경우가 있기는 했었는데 아파해요. 예. 근데 이게 아픈 게 막 못 견딜 정도로 막 그 살인적인 통증이 아니고요. 가만히 자려고 누웠는데 자기 전에 한 2시간 정도가 아프다가, 그래서 잠을 약간 설치다가 일어나고, 혹은 그 은근히 아파요. 은근히 아프고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안 먹고 견딜 만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떤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으라고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통제를 먹지 말고 한번 기다려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저희가 분석을 해봤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암세포가 있었던 자리를 정상세포가, 건강한 정상세포가 생겨나면서 암을 밀어내면서 암의 사이즈가 축소가 될 때 그 자리가 아프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암을 성공적으로 치료를 하고자 한다면 암이 있던 자리가 정상세포로 대체가 되면서 암이 축소되는 것이 바람직한 결과라는 것을 결론을 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볼 때는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신경을 써가면서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결과를 해석하는 것도 단순히 그냥 혼자서만 하기는 좀 힘이 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방암 치료로 저희가 도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앞서 원인을 잡고 과정을 이끌어가고 결과를 해석하면서 암을 완전히 극복할 때까지 도와주는 거, 이런 것들이 오히려 한방암 치료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한방암 치료라는 게 막연하거나 뭐 그냥 단순히 몸에 좋겠거니 하는 그런 약들을 쓰는 게 아니고 원인, 과정, 결과를 굉장히 체계적으로 치밀하게 단계마다 신경 써가면서 케어를 해드리는 게 한방암 치료입니다. 그래서 무슨 간 수치가 높아진다든지 이런 오해는 적어도 너무 구시대적이니까 이제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하고 싶은 이야기는 많은데 낱낱이 자세하게 들어가면 이게 밤을 새워도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것으로 하고 싶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를 마치도록 하고, 지금 한방암 치료에 대해서 아주 개괄적인 부분만을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그렇지만 이게 개괄적으로 들으면 그런가 하다가도 디테일에서 더 많은 정보들을 알고 계셔야지 스스로 암으로부터 나를 지켜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도 한방암 치료에 대해서 아주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내용으로부터 심도 있는 내용까지 잘 준비를 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